예, 여덟 번째로 의학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도 정말 생소한 분야인데 거기다가 의학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니까 어땠어요? 참 정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실제로 의사라든가 아니면 간호사라든가 이런 병원과 관계된 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스토리텔링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의학 스토리텔링은 더 생소하게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이 의학 스토리텔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의학 쪽에서 의학계에서도 서서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아마 이 의학 스토리텔링이 또 새로운 어떤 의학계의 스토리텔링 그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새롭게 부각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융복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의학과 인문학이 결합된 이런 의학 스토리텔링이 또 다른 의학 산업의 중요성으로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학 스토리텔링이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나가면요. 의료라든가 약품이나 아니면 이런 공중보건 이런 그런 활동에 이야기를 덧붙여 가지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의학이나 이런 어떤 의료 행위에 있어서 대부분 굉장히 정확한 것, 이성적으로만 접근했다면 이것은 감성적인 부분, 여기까지 이제 더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도대체 볼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두려움을 완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 갈 때 어떻습니까? 치과든 어떤 병원이든 막상 병원 가려고 하면 굉장히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냥 진찰하러 어떻게 보면 검사하러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두렵죠. 왜? 병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고정관념 속에는 늘 무섭고 막 피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병원에 이야기를 입혀놓으면 의외로 사람들은 병원을 편하게 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위안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치과에 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치과 의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엑스레이를 딱 찍고 여기 썩었기 때문에 이거 빼야 됩니다. 벌리세요. 입, 딱 뭡니까? 마취하고 그냥 입 빡 빼버리든가 뭐 딱딱 치료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보여주면서 몇 번이가 썩었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다듬으면 여기서 떼우면은 괜찮겠습니다. 치료합니다. 이제 치료 들어갈 테니까요. 마취부터 할 텐데 약간 따끔합니다. 괜찮습니다. 딱 마취하고 얼얼하죠? 2, 3분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괜찮죠? 예, 뺄게요. 이거 치료할게요. 그래서 이게 좀 시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면서 자상하게 설명하면서 또 막 소리가 나는데 큰 소리가 나도 기계음이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만 더 참으세요. 하면서 다 치료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오늘은 어떻게 될 텐데 조금 더 그때 좀 아프면 진통제를 먹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참으면 괜찮아요. 진통제가 원래 이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명의 그러면 진찰을 잘하는 사람, 시술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진짜 명의는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면서 마치 내가 엄마나 아니면 그 아저씨처럼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운동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좀 바꾸게 해주는 식습관을 어떻게 고치면 좋고 이런 병에는 어떻게 밥을 먹거나 어떤 음식이 좋고 또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기 때문에 운동 한번 해봅시다. 내가 운동하는 거 간단히 가르쳐 줄 테니까 배우고 가세요.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많은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심리적인 안정에다가 생활 지도까지 해주는 사람이 진짜 명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치료하고 수술, 메스를 잘 들이대는 사람만이 그 명의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런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중에 하나는 병원 간의 차별화를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이 적용된 병원하고 그냥 일반 병원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병원의 곳곳에 치료담이라든가 병원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내게 하는. 그리고 약품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많은 약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약품을 광고를 하면은 사람들이 훨씬 기억하기가 쉽겠죠.
자, 그러면 의학 스토리텔링의 유형하고 성공 사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료인들, 그러니까 의사라든가 간호사 또는 한의사, 민간요법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서서히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토리텔링을 적용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형 병원보다는 희한하게도 동네 병원에 많습니다. 무슨 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참 환자들하고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 생활 습관이라든가 아니 심리까지 얘기해주면서 마치 점쟁이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도 풀어주고 또 생활 습관도 고쳐주는 이런 새로운 스토리텔링 의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동네 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들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야기를 가지고 병원 홍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보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데요. 또 하나 병원하고 한옥이라든가 카페하고 접목을 해가는 그런 병원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과들이 특히 많죠. 보면은 그래서 한옥에다 병원을 만든다든가 카페하고 병원을 같이 한다든가. 또 하나는 뭐냐면 병원하고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려고 하는 것도 요즘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 전시라든가 공연을 아니면 콘서트 같은 걸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병원을 친근한 공간으로서 공원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약품들도 요즘에는 그냥 이 약 좋아요 이렇게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약을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그 약을 넣는, 예를 들면 바카스는 어떻습니까? 지킬 것은 지킨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바카스를 선전했었죠. 후시딘 같은 경우는 상처는 상처, 마음의 상처도 상처다 하면서 이런 일반 외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후시딘을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갈수록 의학 콘텐츠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아마 드라마를 가장 많이 봤겠지만 최근에는 웹툰, 치과라든가 아니면 내과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웹툰으로 그려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의사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 관련 영화라든가 특히 의료 관광이라고 해서 의학하고 관광이 결합되고 있는 추세에 지금 현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어떤 예전에 조선의 여의사라든가 아무튼 여러 소재들을 가져다가 의학 스토리텔링을 접목해서 콘텐츠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자기는 꿈이 의사였는데 실현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콘텐츠를 통해서 실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도 요즘에는 어때요? 바로 스토리텔링하고 이제 전맥을 해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라든가 식약청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이렇게 포스터 형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드라마 속에 간접 광고 형식으로 금연이라든가 아니면 출산 장려 형태의 광고를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보건에서도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의사라든가 아니면 의료라든가 약국은 늘 말하지만 지나치게 이성을 지금 현재까지 중시해 왔다면 이제는 여기다가 감성까지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딱딱하고 아니면 차갑고 이런 이미지에서 좀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로 탈바꿈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자들이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냥 치료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까지 생각하면서 일종의 예방의 관점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의대에서도 스토리텔링 과목을 첨가해서 소위 말하면 의학 스토리텔링 과목도 정규 과목으로 해서 이것들을 학교 다닐 때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우리 의학계에도 스토리텔링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